이번 강의에서는 액터를 레벨에 반복적으로 배치해야 할 때 간단한 노드를 통해 손쉽게 배치하고 수정도 뚝딱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벨에 에셋을 배치할 때 종종 반복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10개 이하로 배치하게 될 경우 하나하나씩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이상의 에셋을 반복해서 배치해야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배치를 다 한 후에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통상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에셋들은 가로등, 다리, 철근 같은 경우를 반복해서 배치하게 될 텐데요. 강의에서 사용할 에셋을 힉스 브릿지에서 괜찮은 에셋으로 받아주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배치할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나나이트도 활성화해 줄게요. 레벨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저장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도 만들어 줄게요. 액터 클래스로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bp 언더바 오토 플레이스먼트로 해주겠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보면 여태까지 저희는 이벤트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실행시켰었는데요. 이번에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 그래프 옆에 이렇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있고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좌측 함수 쪽에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나올 거예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직역하면 건설 대본인데요. 건물을 올리기 전에 바닥, 배수, 전기 등의 기초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벤트 그래프에 있는 스크립트, 즉 노드들이 시작되기 전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있는 노드들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럼 그냥 이벤트 그래프에 있는 이 begin 플레이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begin 플레이는 말 그대로 게임이 시작한 후에 진행되는 노드이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게임이 시작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노드입니다. 저희는 조금 있다가 노드 기반으로 레벨에 에셋을 배치하게 될 텐데 배치하라는 개수를 수정할 때마다 게임을 종료하고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텐데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진행하면 즉각적으로 노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정 시점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면 주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방금 받아왔던 이 스태틱 메쉬를 여러 개 배치하고 싶은데 컴포넌트에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해당 에셋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여러 개 배치하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또 배치해주고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으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는 노드를 배워볼 거예요. 일단 지워주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add static mesh component 노드를 추가해 줄게요. 노드 이름에 있는 것처럼 static mesh component를 추가해주는 노드인데요. 이곳에 add component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타깃은 셀프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아래는 매뉴얼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저희 어태치 어디서 봤죠? 컴포넌트 어태치 디태치 기억하실까요?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어태치 시키거나 디태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에 어태치 시켜서 어태치한 컴포넌트의 트랜스폼 값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매뉴얼 어태치먼트를 활성화, 즉 수동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위치값을 매뉴얼로, 즉 스스로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false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relative transform, 위치, 회전,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배운 set relative transform 노드와 유사한데요. 원하는 위치에 타겟의 트랜스폼 값을 설정한다는 개념은 똑같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게 한번 활용해 볼게요. 먼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연결을 해주고요. 원래는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의 디테일 패널에서 스태틱 메쉬를 저희가 일일이 지정해 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지정해주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쉬 노드를 통해서 어떠한 스태틱 메쉬를 추가할 건지 알려주겠습니다.
return value에서 set static mesh라고 검색을 하면 component static mesh에 set static mesh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new mesh 쪽에서 원하는 static mesh를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받아왔던 이 mesh를 적용시켜 줄게요. 이전에 있었던 컴포넌트들은 지워주고요. 그럼 이렇게 set static mesh 노드에서 설정한 static mesh를 왼쪽에 있는 노드가 설정한 트랜스폼 값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트랜스폼 핀을 분할해서 저희 로케이션 X 값에 한 1000 정도만 값을 줘볼게요. 그리고 컴파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에 배치를 해주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블루프린트에 X축으로 1000이 떨어진 이 부분에 스태틱 메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이 컴포넌트에 스태틱 메시를 추가하고 설정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는 이 스태틱 메시를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배치가 여러 번 되게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코딩을 해보셨던 분들은 반복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반복문은 말 그대로 똑같이 일을 반복시킨다 라는 뜻인데요. 이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배치할 거기 때문에 반복시킬 수 있는 for loop라는 노드를 사용해 줄게요. 이쪽에 for loop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흐름 제어 부분에 for loop가 있습니다. 해당 노드의 설명을 보면 first index에서 last index까지 인덱스를 하나씩 더하며 for body를 실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 노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한 번씩만 실행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주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노드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 되게끔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데 이 for 루프를 활용을 하면 여기 first index와 last index 부분의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반복 횟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first index가 0인 걸 기준으로 last index가 0이면 한 번만 실행을 하고요. 1을 넣어주면 2번 실행합니다. 왜 1을 넣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반복할까요?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는 1에서 시작하지 않고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값이 부여되었을 때, 즉 자리를 잡을 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앞으로 인덱스와 배열이라는 걸 자주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라스트 인덱스에 4를 넣어주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5번 실행되기 때문에 5개의 스태틱 메시가 생성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5개가 생성되지 않고 1개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위치에 5개의 스태틱 메시가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뭉쳐있는 컴포넌트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 넣어 볼게요.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와서 각 메시마다 X방향으로 200씩 더해서 옮겨볼 건데요. 0번 자리에 있던 메시는 그대로 두고 1번 자리에 있는 메시는 X방향으로 200을 옮기려면 200을 넣어야 되는데 이곳 값에 200을 넣게 되면 모두 X방향으로 200만큼 옮겨지기 때문에 또 겹쳐지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의 값마다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5개의 인덱스가 모여 있는데 X축으로 200씩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값에 200씩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200에 0을 곱하면 0이고 1을 곱하면 200, 2를 곱하면 400 이런 식으로요. 그럼 각 컴포넌트들한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X축을 곱하라고 지시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이곳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이곳에 곱하기 노드를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X축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200씩 곱해줄게요. 컴파일하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인덱스마다 X축으로 200씩 곱해져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변수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레벨에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property to variable을 통해서 바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거리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배치할 개수도 설정해 줘야겠죠? 한 번 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편집 기능을 켜주고요. 디테일 패널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인스턴스 값을 통해서 10개, 1개, 100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거리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여기서 참고할 점이 있는데요. last index, 즉 이 카운트 부분에 1을 넣으면 2개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1을 넣었으니까 0에 1개가 들어갔고 1에 1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ast index 부분에서 1을 빼줌으로써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해줘요. 이 부분에서 1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1을 입력하면 1개가 되고 0을 입력하면 없어지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변수 1개를 더 추가해 줄게요. 아까는 이 set static mesh를 통해서 static mesh를 직접 넣어줬는데 앞으로 많은 스태틱 메시들을 적용시켜 주려면 일일이 블루프린트를 복제하고 열어서 스태틱 메시를 변경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변수로 만들어서 손쉽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변경할 부분을 끌어서 이번에도 promote to variable 변수로 승격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켜줄게요. 컴파일을 눌러서 보면 지금 이렇게 new 메시 부분에 세팅 메시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새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폴트 값이 이 메시로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을 지워주면은 이렇게 블루프린트 아이콘만 보이게 될 텐데요. 디테일 패널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손쉽게 바꿀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이런 변수는 처음 보셨을 텐데 이렇게 스태틱 메시나 액터, 나이아가라 등 불특정한 에셋을 적용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에 이 블루프린트를 배치할 때 아무런 스태틱 메시가 없으면 클릭하기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멀리서 볼 때 클릭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 박스로 설정을 해줄게요. 스태틱 메시에서 여기 보면 큐브라고 검색해서 아무 큐브나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선택하기 편하겠죠. 이번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좀 선택하기 좀 편해집니다. 카운트랑 거리도 디폴트 값으로 좀 설정해 줄게요. 거리는 한 200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카운트는 1로 디폴트 값을 해주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아마 각 에셋마다 각도나 크기가 달라서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조절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 로테이션 트랜스폼 로테이트 이 부분도 변수로 만들어 주고요. 스케일도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는 로테이션이라고만 해주고 스케일이라고만 해줄게요. 여기다 인스턴스 편집 기능 켜주고요. 이렇게 될 경우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에셋을 배치해주면 이 에셋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배치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치 않은 각도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로테이션 값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쌓고 싶으시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로 쌓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크기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스태틱 메시가 아니라 액터를 배치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액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개념이 아니어서 이쪽에 add 컴포넌트 노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하실까요? spawn actor from class라는 노드를 배웠었죠? 근데 해당 노드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복사를 해주고요. 기존 노드는 끊어주고 이벤트 그래프에다가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spawn actor from class 이 노드로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노드는 끊어줄 건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쪽에다가 옮겨주고 끊어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노드는 날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해주고 아까는 스태틱 메시를 따로 지정해줬잖아요. 똑같이 액터도 이쪽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변수로 승격을 해주고요. 인스턴트 편집 가능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매뉴얼 어태치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릴레이티브 트랜스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블루프린트 위치에 저희가 배치를 한 해당 블루프린트 위치에 이렇게 스폰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태치도 없고 스폰도 릴레이티브가 아니라 월드 기준으로 스폰이 되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 부분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상태로 일단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스태틱 메시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 클래스로 바꿔줬으니까 이 클래스 부분에 하나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bp 언더바 클래스 테스트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아무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나 추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잘 보이는 친구로 해줄게요. 네, 이 친구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태틱 메시를 적용시켜줬던 것처럼 이 클래스 부분에 해당 방금 만들었던 액터를 적용시켜주고요. 게임이 시작하면 진행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스폰되지 않고 다른 곳에 스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월드의 중앙 부분 일단 액터를 보면은 위치값이 지금 0,0,0이죠. 네, 여기를 기준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치워서 보면 네,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액터의 트랜스폼 이 위치를 저희가 배치했던 위치로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배치했던 위치를 알려줘서 그 위치를 기준으로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블루프린트를 가져온 다음에 get world transform을 가져올게요. 로케이션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get world 로케이션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을 해서 y랑 z 값은 그대로 놔주고요. x 값만 더해주겠습니다. 더해서 연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배치했던 액터의 월드 값 기준을 한 번 더 더해서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개수를 한번 늘려볼까요? 10개로 하고 거리는 한 200? 네, 넣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해볼게요. 네, 이렇게. 혹여나 액터를 사용하실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잘 지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차원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재미는 없지만 유익한 반복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넘어가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나머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bp 언더바 오토 플레이스먼트 이거를 복제해 줄게요. 이름을 반복문 공부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비긴 플레이 있던 거는 지워주고요.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있던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for loop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되는 노드를 만들어 보면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물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설명드리긴 조금 애로하긴 한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시 이 노드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for loop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통해서 반복시킬 수 있는 횟수를 정했는데요.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뉴베 C를 이쪽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고요. 밖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잠시 치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연결하시면 컴퓨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어요. 연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에러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바로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먼저 몇 번 반복했는지 세어주기 위해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변수에서 인티저로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횟수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배치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총 몇 번 반복할지, 즉 몇 개를 배치할지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변수를 한 개 더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인티저로 해주고요. 이름은 배치 개수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횟수가 배치 개수를 넘기 전까지 반복을 시켜야 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브랜치 노드를 사용해 줄게요. 브랜치 노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좀 보여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배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횟수가 이 루프를 돌면서 카운트를 하겠죠. 뭐 한 바퀴 돌았어, 두 바퀴 돌았어, 세 바퀴 돌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내가 설정한 이 10개가 되면은 멈춰라 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같아지면은 true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아무것도 연결을 하지 않고요. 그 전까지는 같아질 때까지는 계속 돌게 하기 위해서 false로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돌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서 한번 노드가 끝나면 그 뒤에 이 횟수를 더해 주겠습니다. 횟수를 더하기 그래서 1을 더해주고 다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드가 실행이 되면 무한 반복이 될 건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횟수 카운트를 1씩 더해줘서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쪽으로 연결해줘야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 같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 그럼 계속 반복할 때마다 1씩 더 더해져서 세팅이 될 텐데 완전히 배치 개수까지 같아지면 멈추게끔 아무런 노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for loop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이 로컬 변수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우셔서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어떠한 밸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last index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true면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게 complete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부분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배우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연결하기 전에 배치 개수를 컴파일을 해서 10개로 배치하기 위해서 10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저희가 크게 건질 게 없고요. 배치 개수만 이렇게 인스턴스 편집 가능으로 바꿔주고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연결해서 볼게요. 그리고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개를 빠뜨렸네요. 지금 한 곳에 지금 10개가 모여 있죠. 이쪽에 곱하기를 해줄 건데 어떻게 곱하기를 해줄 거냐면 아까 저희가 이거 했었죠? 이거 거리 조절하는 거 횟수에 따라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일단 간단하게 200으로 해놓겠습니다. 200을 하고 x로 곱해주겠습니다. 돌 때마다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 증가한 값에 따라서 곱하기의 값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for 루프에 대한 반복문을 좀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뜯어서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배울 이중 반복문 때문인데요. 지금은 1차원, 즉 일렬로 배치했지만 2차원, 3차원으로 배치를 하시려면 반복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횟수를 더해주는 방법을 횟수 값을 가져온 다음에 1을 더해서 다시 세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3개의 노드를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간소화하는 노드가 있어요. 이 횟수를 가지고 플러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increment 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인티저뿐만 아니라 플로트도 가능합니다. 플러스 검색하면 increment int랑 플로트가 있죠. 이 노드의 설명을 보면 지정된 값에 1을 더한 뒤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1을 더한 다음에 설정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방금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1을 더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면 네, 똑같아요. 이렇게. 동일하죠. 그래서 어떤 값에 1씩 더해야 하는 경우 이 노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for 루프 노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같음이 아니라 같거나 작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 설명하려면 이 집법부터 해서 메모리까지 설명해서 조금 길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숫자를 비교하는 이러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오차로 인해서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음이 아니라 작거나 같음 혹은 크거나 같음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습관처럼 사용을 해줄게요. 다시 돌아가서 이 횟수가 배치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작거나 같음 통해서 A가 B보다 이하면 true로 나가니까 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크거나 같음을 통해서 이 false가 아니라 true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떠한 숫자, 뭐 인티저나 플로트 같은 값들을 비교할 때는 같음이 아니라 이러한 작거나 같음 혹은 크거나 같음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와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2중, 3중 반복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보겠습니다.